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집계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샘프란 연은 총재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중국 흑연의 93.5% 반덤핑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6월 수입 물가가 전월보다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쿠글러 연준 이사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 하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넷플릭스의 2분기 EPS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현재 시간 외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함께 소매 판매 지표까지 잘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더 끌어올렸는데요. 네, 특히 지표들이 지금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상황을 시사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이 기다렸던 지니어스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서클의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관련주들 셀온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더블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빅테크 기업 가운데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긴 하지만 이 주가 자체에는 지금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요. 해당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암호화폐 법안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0.52%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6,300에 다가서는 중입니다.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고요. 나스닥 지수가 대단하죠. 벌써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0.74%,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럼 11개 섹터의 이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게 금융과 기술, 산업 쪽이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건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리고 종목 단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펩시코가 이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었죠. 우리에게는 펩시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자,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요. 장중한때 8%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EPS,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지만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밤사이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채권과 외환 시장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지표와 실업 지표가 잘 나와준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달러 인덱스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98 중반까지 올라섰고 또 현재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1원, 1,390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6% 이상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달에 큰 폭으로 반등한 겁니다. 소매 판매가 회복된 배경에는 우선 외식업과 자동차가 이 생각보다 흐름이 상당히 강하면서 좋은 부분으로 반영이 됐고요. 또 업종별로도 이렇게 온도차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부 데이터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소매 판매 수치를 견인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 자체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자, 밤사이 연준 위원 가운데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또 쿠글러 연준 이사가 발언을 남겼는데요. 한 명은 금리 인하를 강조한 반면 한 명은 금리 동결을 강조하면서 서로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데일리 총재 발언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경로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 2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면서 비둘기파 인사다운 면모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쿠글러 연준 이사, 아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가 물가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는 게 옳다면서 매파 인사다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확실히 FOMC와 또 블랙아웃 기간 전인 만큼 위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금리와 관련해서 엇갈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 반덤핑 관세 소식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부의 흑연 보조금에 불만을 품고 있고 중국 흑연의 93.5%라는 반덤핑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번에 내려진 건 예비 결정이고 최종 결정 자체는 12월 5일 정도에 결정될 거라고 나왔는데요. 93.5%의 반덤핑 관세가 실제로 추가될 경우에는 지금 기본 관세에 더해져서 이 총 160%라는 관세 이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외신들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체크포인트 같이 볼까요? 내일은 미국의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나오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표겠고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 또 기업 가운데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서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기업별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나왔던 TSMC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 잠시 뒤에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M7 기업들 오늘은 혼조세로 장세 마친 모습입니다. 양호한 지표 그리고 양호한 실적의 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7개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발, 두 발 조금씩 계속된 상승 랠리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새로 썼다는 부분도 체크할게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TSMC 실적부터 뜯어보시죠. 사실 장 전에 나와서 우리는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긴 하지만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TSMC 2분기 또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썼습니다. 여기에 밑에 적어놨는데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시키면서 오늘 주가 반응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한번 뜯어보시죠. 2분기 역대급 실적에 이어서 3분기도 역대급 매출 전망입니다. 일단 수치 자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과 함께 주당 순이익,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전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AI에 대한 투자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에 따라 움직이는 환율 자체는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약간 등장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겠습니다. 실제로 TSMC의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대만 달러가 1% 정도 절상이 될 때 영업이익률은 0.4%포인트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현 시점 올해 들어 대만 달러는 12%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큼 대만 달러와의 환율 관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주가 향방 체크하시죠. 오늘의 TSMC 3% 넘게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TSMC인데 왜 TSM이라고 적어놨느냐? 티커명은 C를 뺀 TSM이니까요. 혹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AI에 대한 수요 계속 강할 것이다라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웨이 CEO는 2나노 공정이 역대 최대 초기 수요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가이던스까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장 마감 후 나온 실적도 체크해 보시죠. 넷플릭스도 2분기 실적 아주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또 대박이야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광고 확장과 컨텐츠 강화, 여기에 환율에 대한 훈풍까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의 실적 발표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넷플릭스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네요. 오늘의 주가 흐름도 체크하시죠. 오늘의 넷플릭스는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 상승하고 있는데 장 마감 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1%대 하락폭 애프터마켓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대박 실적의 1등 공신 누구였을까요? 바로
광고, 그리고 또 광고입니다. 이 이미지는 넷플릭스에 처음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최저 요금으로 제공되는 광고형 스탠다드 멤버십, 이게 매출의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전분기 대비 16%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CEO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닝콜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성명부터 체크해 보시죠. 콘텐츠 삼각비와 함께 현재 좀 빵빵한 콘텐츠의 라인업 때문에 마진 자체는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에 더해서 연간 매출 전망치는 상향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 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빠질까에 대한 전략은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 한 줄 평부터 남겨주시죠. 네, 호실적과 경제지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하고요. 예. 실적 시즌인데 뭐 어제부터 계속해서 실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다 웬만하면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좀 주요 기업들은 또 빅테크 이런 큰 좋은 기업들은 또 웬만하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 경제지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미국 지수, 미국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다들 좀 좋게 상승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경기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거의 뭐 80% 넘게 호실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죠. 네. 실적 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이어지는 중이고요. 자, 밤사이 또 지표들이 공개됐는데 소매 판매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거든요.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또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소비를 많이 한다 예상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소비가 안 되고 약간 민간 소비가 안 되는 점들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건데 지금은 좀 소비가 잘 되고 있다. 민간 소비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관세 부분이 이제 8월 1일부터 적용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부들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소매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현재니까. 그렇죠. 8월 1일부터 관세가 발효가 되면은 또 보복 관세 같은 부분들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 8월부터는 또 달라질 수 있겠다. 8월부터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천 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낮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내 최저인데 지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취업 시장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 전보다 이번에도 또 7천 건 감소했다는 거니까 그만큼 고용 시장은 점점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점들이 경기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이 경제 지표들 한 줄로 요약하면은 흠잡을 곳이 없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 자체도 지금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상태니까요. 관세 여파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고 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밤사이 나왔는데 매파랑 비둘기파 이렇게 양쪽으로 갈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샘프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상치만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금리 인하 2번 하기로 올해 초부터 말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파월이 계속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예상되고 있다라는 건데 쿠글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점은 파월 의장과 좀 비슷한 의견이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근데 파월이 뭐 해임한다 안 한다 하지만 또 트럼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또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사실 파월이 이제 물러나는 공식 시기가 내년이죠. 내년. 네. 내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 파월이 많이 버티고 있는다. 그러면은 사실 뭐 2번 인하가 아니라 1번 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2번 하는 게 좋죠.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좀 했으면 한다. 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은 네.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쪽 점검은 뭐 이 정도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속보들도 밤사이 나왔는데 이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예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뭐 예비 결정이라고 해요. 검토 네. 중인 상황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죠? 그죠. 흑연에 대해서 예. 93.5% 반덤핑 관세를 하기로 이제 예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이 중국이 정말 원자재가 많습니다. 중국이 뭐 최근에 히토류도 그렇고 요소수, 뭐 리튬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미국이 또 지금 사들여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흑연에 지금 93.5% 지금 한다라는 거고 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예. 지금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이게 사실 흑연이라는 게 어쨌든 뭐 배터리 핵심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전기차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렇죠. 이 음극재 또 흑연이 많이 쓰이는 거고 뭐 요즘 뭐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예.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 뭐 양산 체제로 다 뭐 대중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흑연과 많이 섞어서 쓰는 양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는 흑연이 또 음극재 쪽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최종 결정은 12월 5일까지 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흑연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이 배터리 관련된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좀 땅을 잘 잡은 게 원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땅을 잘 잡았다는 네. 표현 좀 참신하네요. 예. 조상님들이 중국 땅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땅도 큰데 사실 뭐가 석유랑 셰일가스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뭐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물론 좋은 것도 많습니다. 미국에도. 근데 이제 요소수라던가 요소수는 이제 트럭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예. 히토류 역시 전자제품에 많이 쓰이고 그 리튬도 2차 전지 쪽에 많이 쓰이죠. 양극재.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 연합에서 3차 뭐 대미 보복 조치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어쨌든 관세 관련해서 지금 핫하잖아요. 이제 예. 8월 1일 얼마 안 남았고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역시 이제 보복 관세 매기겠다. 30%로 유럽 연합에다가 미국이 했는데 이거 뭐 유럽 연합도 가만히 있을 유럽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보복 관세하고 하면은 서로 이제 무역 못 하게 되고 이제 서로 뭐 비싸게 사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관세에 대한 보조감이 제가 봤을 때 7월 말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매 판매 같은 부분도 또 뭐 생활 물가가 비싸게 되다 보면은 또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낙관론보다는 좀 약간 뭐 나스닥이 지금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한 네.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무역 협상 긴장감이라는 게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우리는 황제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네네. 밝히기도 했었죠. 무역 갈등 당분간 좀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종목 단으로 넘어가 보면은 밤사이 TSMC의 실적이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실적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뭐 TSMC가 잘 나가고 있다. 파운드리 쪽으로 예. 1인자를 또 사상 최고 실적으로 더 굳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EPS를 보면은 9,338억 대만 달러로 지금 예상치 9,312억 대만 달러보다 상회했고요. 매출도 3,982억 대만 달러로 예상치인 3,778억 대만 달러 대비 상회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은 39% 늘었고 순이익도 61%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했는데요. 공정별로 보면은 5나노가 36%예요. 그리고 예. 3나노가 24%, 7나노가 14% 매출 비중인데 이게 나노라는 거는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더 미세 공정이죠. 그래서 2나노, 3나노까지 지금 TSMC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2나노, 3나노에서는 TSMC가 독보적이죠. 삼성전자는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 3나노급의 수율이 한 30%, 40%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TSMC는 3나노의 한 수율이 90% 이상 나오다 보니까 엄청난 시점이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저는 2나노, 3나노가 매출이 좀 높을 줄 알았는데 현재도 5나노가 36%나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첨단보다는 어느 정도 이 수지 타산이 맞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맞는 게 좀 잘 팔리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삼성도 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도 이번에 그 닌텐도 스위치 그쪽으로 해가지고 7나노급인가 그거를 팔았거든요. 조 단위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7나노 이런 걸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또 파운드리 2위 업체로서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좀 낮은 나노급에는 내태하지 않을까. 7나노 이상급은. 자, 근데 어쨌든 TSMC는 2나노, 3나노에서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2나노 공정 하반기 양산도 예상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제작 비중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TSMC의 그런 놀라운 성장성이 좀 더 확고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네. TSMC 역시 뭐 보시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엄청나게 차트 흐름 지금 한번 어떨까요?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최고점이었어요. 그래서 223달러 선, 그 정도 선이었는데 이 선을 지금 돌파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45달러 선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엄청난 추세 상승으로 뻗어나오고 있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이 빅테크 쪽으로 수익성이 받침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전 세계 파운드리는 꽉 잡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차량용 반도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뭐 전기차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기차를 하는 테슬라라던가 이런 게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한 초석인데 어쨌든 자율주행차가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그렇고 구글의 웨이모도 그렇고 아마존의 죽수도 그렇고 이렇게 자율주행차의 보급화, 대중화 이런 것들이 점점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확실히 많이 타더라고요, 이제는. 그 자율주행차가 뭐 웨이모나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보다 요금이 한 절반 가량 싸더라고요. 사람이 운전자가 없으니까 또 요금이 그만큼 싸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가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주행차가 더 보급이 되고 하다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 자율주행차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화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또 계속해서 로보택시 같은 경우 늘려나간다고 하죠. 샌프란시스코라던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점들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 가운데 어제 지금 이 주목을 받았던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희비 엇갈림이잖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뭐 SK하이닉스가 뭐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죠. 외국계에서 증권사에서 안 좋은 보고서 나왔는데 그래서 뭐 급락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법적 리스크가 좀 풀려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좀 더 오르고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자, 왜냐하면 추세가 일단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지금 약간 내림세고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오름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HBM이라던가 D램 같은 부분들이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한 23만 원, 24만 원 선에서 다시 반등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점을 지지선으로 삼고 삼성전자는 뭐 지금 뭐 한 7만 원 선에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7만 원 선에서 한번 부딪히고 좀 약간의 좀 조정세.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TSMC를 삼성전자가 따라잡으면 상관없는데 TSMC도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 이번에 플립 7, 뭐 폴더 7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단통법으로 핸드폰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월 22일부터 싸게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할인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통신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만약에 플립 7, 폴더 7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8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이 정도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에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EPS와 매출 나쁘지 않았고 또 가이던스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이던스도 올려 잡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넷플릭스. 이게 네. 뭐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가에 이미 뭐 선반영 됐던 건지 실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뭐 콘텐츠가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예. 근데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뭐 사실 뭐 디즈니에도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뭐 많습니다. 요즘 쿠팡 OTT가. 플레이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이 실적은 더 좋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 이런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0억 8천만 달러 이렇게. 그래서 신규 가입자 수도 850만 명 증가 추정되거든요. 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에는 589만 명 신규 증가했어요. 예. 넷플릭스를 점점 더 많이 보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지금 잘 되고 있죠. 또 뭐 K-팝 데몬헌터스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3 등등 많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에 따라서 가입자는 늘고 있는데 너무 과열이다. 그러니까 OTT 시장이. 그래서 OTT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생겨납니다. 새로운 또 OTT가 생겨날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새로 만들고 하면은 또 예. 순위가 뒤바뀔 수 있고, 물론 뭐 넷플릭스는 여기 강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른 뭐 가이던스라던가 다음 내년, 내후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조성돼서 예. 주가가 주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래도 넷플릭스에 대한 여전한 뭐 아까 TSMC가 파운드리로는 1위를 굳히는 것처럼 넷플릭스 역시 1위를 지금 잘 굳히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이 뭐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은 나쁜 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넷플릭스와 함께 뭐 주가가 뭐 같이 움직인다고도 얘기도 많이 하죠. 이 콘텐츠 제작사들 그리고 또 미디어 관련주들 이쪽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미디어 뭐 관련주로 보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예, 뭐 그렇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뭐 아티스트 예. 컴퍼니 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오징어 게임 3가 끝났는데도 아티스트 컴퍼니 이정재 배우가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 오징어 게임 3 이슈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 현재로서는.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OTT가 너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분산돼요. 또 예. 시청률이 분산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국면이고 지금 뭐 확실한 뭐 넷플릭스라던가 아니면은 확실한 것들이 있어야 좋을 것 같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꾸준하게 넷플릭스나 뭐 이런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예. 있었는데도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옛날에 뭐 도깨비도 뭐 만들고 많이 있었죠, 뭐 이런 게. 재밌게 콘텐츠가. 보셨나 보네요. 그럼요. 네. 예. 도깨비도 있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스터 선샤인 예.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워낙 유명한 작품들 예,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뭐 이런 점들을 요즘은 넷플릭스에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좀 앞으로도 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오르긴 했는데 예. 고점 대비는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는 많이 떨어져서 저는 뭐 최고점 대비 낙폭 과대라는 점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저는 충분히 뭐 한 뭐 지금 47,000원인데요. 뭐 6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몇 년 전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차트에도 보이시다시피 몇 년 전 대비 많이 떨어져서 저는 이런 점들은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와 함께 지금 미디어 관련주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엔터주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7월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뭐 저는 뭐 국내로 치면 하이브가 아무래도 좀 예. 대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BTS가 이제 컴백을 해가지고 완전체로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를 다녀왔죠 이제. 예. 군대를 다녀와서 완전체로 이제 하면은 또 긍정적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하이브는 또 제가 봤을 때 뉴진스도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뉴진스가 집을 떠났는데 예. 지금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NJG로 바꿨다가 이름을 예. 바꿨는데 사실 그게 법원에서 지금 안 된다. NJG 활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위약금이 있어요. 예. 어도어 측에다가. 그래서 너네 돈 위약금 내라. 근데 위약금이 몇 천억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물러내려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인수해줄 회사도 잘 없고 그래서 다시 어도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도어가 어쨌든 하이브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봐서 BTS 돌아오고
이 뉴진스 다시 돌아오고 예. 이렇게 되면은 하이브가 또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또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에이펙이 하는데 여기에 예. 좀 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방한 한국에 올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오면은 확실히 좀 한한령 뭐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풀리겠죠. 그래서 뭐 영화라던가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특히 뭐 게임주 뭐 저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또 인구도 많다 보니까 게임이 그렇게 단가가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몇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만 해도 충분히 몇 달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게임주들 중국에 판호가 있는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최근에 뭐 시프트업 이런 것도 콘솔 게임으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예. 뭐 승리의 여신 니케라던가 아니면은 스텔라 블레이드 막 이런 것들 상도 받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면 잘 풀리지 않을까. 뭐 아까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주도 중국 쪽으로 이런 콘서트라던가 이런 거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기업, G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생소한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데 이것도 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 실적 2분기 깜짝 실적인데 EPS가 1.66달러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1.4달러보다 상회했다라고 보여지고 매출도 101억 달러로 예상치 95억 달러 대비 좀 크게 상회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진 수요가 호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엔진 수리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엔진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요즘 미국 항공기가 노후화된 게 많아요. 오래 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수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래된 항공기 유지보수 계약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에 더불어서 주주환원 정책도 뭐 배당 정책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현재 비행기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티커명이 재밌는데 예. G입니다. G. 근데 이 G는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뭐 이 종목은 뭐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오늘도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돌파해 나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잉 항공기 추락 사건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수리라 보니까 아무래도 보잉처럼 뭔가 결함이 있는 항공기들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 또 완전히 되잖아요. 완전체가 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지고 예전에 뭐 건수가 예전에 뭐 회의할 때 약간 건수가 일주일에 한 3번 있었다 그러면 요즘은 보잉 사건 뭐 추락하고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6번, 7번 수리 제한이 들어오는 더 확실하게 좀 고쳐 나가야 되겠죠. 오래된 항공기들. 그래서 그 사고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GE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뭐 실적도 좋고 지금 추세도 좋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G 에어로스페이스가 후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 이런 뭐 부품 납품사들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런 쪽은 약간 방산주 쪽에 가까워서 그보다는 아무래도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쪽이 더 항공기가 고장 나면은 또 부품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뭐 대한항공 요즘 괜찮더라고요. 예. 대한항공도 상당히 좀 괜찮은 실적도 괜찮게 올라오고 추세도 좀 상승세로 나타나고 특히 여러분들 여름 되면은 예. 이제 여행 많이 가잖아요. 휴가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앞으로의 뭐 항공 유럽이라던가 미국 이런 쪽으로 항공 이런 수주 이런 관광객 늘어나고 최근에 뭐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이 수하 짐을 옮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짐 옮기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로 옮기는 것보다 항공기가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편지라던가 우편 택배 이런 것들 대한항공 많이 옮기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계속 늘어나서 뭐 대한항공은 최근에 완전히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아시아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작은 항공사들 많이 인수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런 점들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최근 이 여행주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카지노 관련주 가운데 뭐 파라다이스 이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뭐 파라다이스도 좋죠. 파라다이스 좋고 뭐 전반적으로 뭐 강원랜드도 예. 좋고 그런데요. 뭐 저는 뭐 사실 뭐 강원랜드 쪽을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왜냐하면은 더 약간 우리나라 사실 국내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회사죠. 그렇죠. 유일한 카지노, 공식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예. 국내 사람들이 이제 사실 뭐 그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강원랜드가. 뭐 적자 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점점 수요도 늘어나고 이제는 뭐 기계까지 뭐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강원랜드가 저는 국내 사람들이 어쨌든 꾸준한 독점이기 때문에 카지노 독점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나 GKL 이런 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인데 이 문제는 GKL랑 파라다이스랑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예. 이 수급이 분산될 수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또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강원랜드는 그래도 꾸준하게 약간 한국전력 느낌 나는 그런 공식이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저는 뭐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꾸준하게 실적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올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까지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질문 드리기 전에 실장님은 콜라를 더 좋아하세요? 펩시를 더 좋아하세요? 코카콜라랑. 예. 근데 뭐 코카콜라를 많이 먹는데 사실 뭐 요즘은 펩시 라임 향 예. 나오는 것도 그 맛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펩제라라고 해가지고. 네. 네.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오늘장 관심주로 펩시코를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펩시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기업인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펩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펩제라가 요즘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좀 뛰어넘고 있다. 맛으로 뛰어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라임 향을 섞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많이 광고를 하고 있고 뭐 또 아이브가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또 예.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펩제라가 라임 향을 섞어서 지금 코카콜라도 비상이 된 게 기존의 코카콜라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뭐 라임을 넣든 뭐를 넣든 해야겠다. 많이 바꾸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경각심을 이 느슨해진 콜라씬의 경각심을 지금 바로 불어넣었다 이렇게 좀 예. 판단이 되고요. 2분기 EPS가 이제 2.12달러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 2.03달러 대비 상회했다 이렇게 보고요. 2분기 매출은 227억 달러로 예상치 222억 달러 대비 상회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고 전체 매출이 뭐 40%가 해외에서 나와요. 해외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해외 수출이 호조가 되고 특히 뭐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매출이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8%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뭐 어쨌든 펩시콜라는 지금 여전히 좀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더 잘 되고 있다. 예. 펩시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렸거든요. 그렇죠. 이거 엄청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예. 사실 뭐 예전에 뭐 차트상 보면 2023년에 196달러였는데 지금 145달러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월봉으로 봤을 때 196달러까지 잘 올랐었죠. 그러다가 예. 145달러인데 지금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좀 추세 반등을 하고 있고 121선을 돌파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좀 실적이 여전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많이 올랐는데 지금 따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이거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뭐 고점이 어쨌든 196달러였는데 이때 2023년에 196달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달러 때보다 지금 더 실적이 더 좋고 회사의 가치나던가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더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가격대에서 펩시콜라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식음료주는 여러분들 경기 변동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도 여러분들 뭐 경기 안 좋다고 내가 콜라 안 마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AI나 IT 반도체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살 거를 또 안 사고 컴퓨터 바꿀 거 안 사고 자동차 살 거 안 사기 때문에 자동차주나 이런 빅테크 종목들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AI도 챗 GPT 구독하다가 끊어버릴 수도 있죠. 사실 부담스러우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하다가 유료로. 자, 근데 이거는 콜라라든가 아니면 식음료는 계속 먹습니다, 사람들. 괜히 코카콜라가 이제 필수 소비재로 분류된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필수 소비재는 확실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지금 저렴할 때 사놓으면은 반드시 좀 보상을 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음식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국내 기업 가운데 혹시 탑픽주로 꼽아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국내에서는 저는 음식료. 근데 때문에 국내에서는 요즘 삼양식품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저는 전통적으로 뭐 농심, 예. 농심 오뚜기 이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심 오뚜기가 확실히 뭐 물론 뭐 저평가 굉장히 저평가돼 예. 있고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고요. 그래서 농심이 사실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00까지 지금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한 3달 예. 동안. 뭐 지금 나스닥도 굉장히 신고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코스피도 역시 1,000포인트가 3달 동안 예. 올랐는데 이게 지금 농심은 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급의 손바뀜이 한 차례씩 나타나고 있고 뭐 기존에 뭐 조방원 해가지고 조선 방산 원전이 예. 올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또 이런 쪽으로 저평가된 손바뀜이 나타나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전에 콜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콜라 우리나라에서 LG생활건강 있잖아요. 예.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LG생활건강이 화장품주인데 화장품은 뭐 요즘 뭐 많이 ARP라던가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리콘투 이런 종목들이 잘 나가지만 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를 한국 코카콜라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100%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생활건강의 코카콜라가 또 꾸준히 잘 팔리고 있고 이런 점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상한 게 옛날 815 콜라던가 국내 콜라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뭐 이마트 콜라도 있고 잘 안 팔려요. 그 중에 살아남은 거는 아마 콜라 뭐 그거 맥콜밖에 없은 겁니다. 그렇죠. 맥콜밖에 없고 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815 콜라 이런 거 잘 안 팔리고 어쨌든 이제 코카콜라 예. 파는 LG생활건강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식음료주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얘기를 좀 길게 나눈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돈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